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설명회 수업 안내 영상을 찍는데요. 긴 말이 필요할까요? 해봅시다. 그러니까 2022년 여름방학에 이제 제가 고1 정규반 수업하는 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가 누구냐? 설명을 좀 해봐야겠죠. 이게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설명 영상 찍을 때. 또 구구절절 설명은 재수없다 그러고 또 그냥 가만히 있자니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공부 열심히 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요즘 좀 자랑하는 건 요거 수학과 그 원서를 번역을 했어요. 수학과 교과서를. 프리드버그라고 하는 게 선형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선형대수가 뭐냐? 그럼 알파고가 이세도가 어떻게 이긴 거예요? 선형대수 써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딥러닝 쪽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요새 핫한 이론이죠. 핫해졌죠. 원래 되게 베이직한 이론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프리드버그라고 하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선용돼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 한국어판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슈타인 복수 해석학이라는 책도 이게 복수 해석은 수업 전공하는 부분만 주로 공부하는 책이긴 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이쪽에 기회가 와서 좀 교과서들 번역을 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쌤이 그렇게 막 내공이 없진 않겠구나 하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수업한 학교들 이거 적어놨거든요. 그 서울에서는 뭐 이 정도 수업을 했고 대전에서는 여기 수업을 했고 일단 생각나는 거 적어놨는데 뭐 더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정도 했다. 뭐 이게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는 뭐 이 선생님이 어디 학교 수업을 해봤냐 안 했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다 조금만 해보면은 처음 수업해본다 하더라도 그냥 시험지 한 두 개만 풀어보면 그 학교 시험 경향이 어떤지 금방 나옵니다. 전문가니까. 근데 어머니들은 이거 이 학교 수업을 해봤냐 안 해봤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제가 여기 수업해봤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서 학생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가르친 학생인데 지금 지필고사가 중간고사 때 100점이 나왔거든요. 그 기말고사 점수도 넣고 싶은데 아직 시험 중이라서 제가 점수를 몰라요. 그래서 못 넣었어요. 근데 아마 잘 볼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내신 지필고사 100점 맞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1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1학년 2학기 때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수업 듣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었던 게 1학년 2학기 때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제 수업 열심히 듣고 있고 연락 왔는데 이번에 수학을 시험 보고 제가 전부 2등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죠. 이게 4등급이 2등급으로 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가 돼서 저도 참 뿌듯하죠. 근데 이거나 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홍보 문자는 못 넣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수업했던 결과라서 이거는 대전 비전 21 학원에서의 결과는 아니고 이건 제가 서울에서 지도했던 학생인데요. 3년 동안 이제 제 수업 꾸준히 듣고 연세 대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잘한 거죠. 제 입장에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딱 여름방학 때 처음 만나갖고 여름방학 때 막 미쳐 날뛰는 그 시기에 만나서 막 얘가 이제 하도 수업 들으니까 막 이제 막 방학 때 막 이상행동 하고 막 이런 것도 막 보고 너 왜 그러냐 힘드냐 막 이랬던 애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이제 치과의사가 된다고 하니 참 감개무량하죠. 치과를 가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농담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보면 언제 의사를 믿지 못하게 된다고. 내 친구가 의대를 갔을 때 뭐 이런 농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학년 어머니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라서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잠깐 설명할 텐데요. 대학 가는 4가지 방법이 아니라 3가지 방법이죠. 잘못 적었는데 3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학생부 종합 또는 교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인 거고 교과는 교과만 본다. 이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1학년 때는 주로 이제 이걸 노리고 지금 이 치열한 내신 경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만들어졌다. 그럼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정시로 가게 되겠죠. 정시에 도전하게 될 것이고 논술 같은 경우는 뭐 국어 논술 있고 수학 논술 있고 한데
국어 논술은 제가 아는 범위가 아니고 수학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좀 특징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 수학 내신 등급이 한 1등급, 2등급 나와요. 1, 2등급 나오는 학생인데 막 국어, 영어 극혐 그래갖고 막 한 5등급, 6등급 나온다. 그 막 한국사 6등급, 난 한국사 따위 공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뚜렷이 논술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논술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 그런 친구들만 모이는 거니까. 또 논술을 어느 경우에 많이 쓰냐면요. 그러니까 3학년 돼서 수시 원서는 쓰고 싶어. 근데 난 정시 파이터야. 근데 원서가 6장, 수시 원서가 6장 있단 말이야. 정시 3장 있고. 그럼 6장 원서 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라도 써야겠다 하면 그때 논술을 씁니다. 근데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논술 써서 뭐 좋은 결과 있기 힘들죠, 사실은. 예, 뭐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논술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로 대학 가는 건 이것 또는 이거고 1학년은 중학생부 종합에 목숨을 걸게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종합이라는 게 교과 플러스 비교과인데 그 교과만 보겠다는 건데 요새 이제 이 두 개가 점점 합쳐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년 전에는 이 구분이 뚜렷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학생부 종합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약간 그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객관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이 결국은 교과나 뭐 교내 수상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교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도 또 말은 학생부 교과인데 그 평가 영역을 보면은 정성평가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학생부를 그러니까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하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둘이가 점점 만나가는 추세예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종합이냐 교과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추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아셔야죠.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뭐랄까 목줄을 쥐고 있는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언급해 보면은 그러니까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300명이다. 한 학년에 300명이라고 치면은 3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많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300명이 12반이 있다고 해보면은 3등급이라고 곱하기 30 하면 되잖아요. 그럼 12명, 33명, 69명, 120명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이거를 12명을 12로 나눕시다. 그럼 우리 반, 뭐야? 이게 1.2인지 잘못 나눈 것 같은데요? 그죠? 정신이 나왔구만요. 자, 12명 12로 나누면 1등이죠. 우리 반 1등이어야 1등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2.75등 정도 해야 2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3등하면 불안한 거죠. 3등하면 지금 2등급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매직 넘버잖아요. 근데 이 매직 넘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막 졸업했을 때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B가 학교에서 A나 수학을 A나 B를 꾸준히 받았으니까 뭐 한 2등급이나 3등급은 받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큰코 다칩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3등급만 해도 우리 반에서 5등을 해야 되는 거죠. 1등급, 2등급 받으려면 1등, 2등 해야 되는 거고 절대 만만치 않다. 그 한 학기 겪어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면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면 내신이 1점대나 2점대는 나와야 될 거예요. 3점대까지,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는 어떻게 학종으로 원서 써볼만 해요. 근데 내신이 4점 얼마다 이러면은 대부분 쓰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대원외고다 그럼 뭐 4점대도 쓸만하겠지만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는 거의 뭐 나가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나 요거 받으려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학생들은 어떨 거냐면 이 4등급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 4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 이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도 정시로 대학을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이건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2학년쯤 되시면 다 아시는데 이거는 1학년 어머니들이니까 한 번 더 강조해봤고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가 끝났잖아요.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막 올라왔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내 아이인데 잘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실 수 있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1학년 1학기 좀 망쳤다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된 이상 수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선생님 2학년 2학기는요? 그러면 2학년 2학기부터 거의 반성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 3학년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 선택 뭐 이런 거 갖고 뭐 절대평가 ABCD를 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거의 무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잘 못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런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그 4등급 받다가 2학년 때 갑자기 1등급이 됐다. 뭐 이런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는 사용이 된 거고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가 되면 비교가 조절된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비교가 몰아주기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지식이지만 사실에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이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얘가 우리 학교 대표 선수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이 비교를 시키죠. 야 너 이거 해와. 그리고 너 이거 준비해 와서 발표해. 뭐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걸로 이제 스택 적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스택 적는 게 만만치 않은 학생한테 막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점수가 잘 나오면 알아서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막 되게 우울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통합사회 수행평가를 했는데 내면서 딴 애들 낸 거랑 비교해보니까 제가 너무 못했대요. 망했대.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수행평가 이거 제대로 못 받을 것 같고 그럼 지필고사 만점 받는다 그래도 잘 받아야 3등급인 것 같다고 망했다면서 막 죽상이더라고요. 뭐 어떡하냐고 열심히 해라 이랬는데 그 다음 주가 와 갑자기 또 학생이 신나고 온 거예요.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나가는데 사회생님 어깨 두드려주면서 수행평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너 알고 있어 뭐 이랬죠. 그리고 이제 걔가 하는 말이 그 나중에 하는 말이 A 받았다는데 A 받는 말이 안 된다고. 제 자기 점수가 A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만만치 않게 벌어집니다. 또 하나 비슷한 얘기 하나 또 빼드리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교감생이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뭐 1반에 누구, 2반에 누구, 3반에 누구 뭐 해서 지금 당장 교감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애들이 어리둥절해서 갔죠. 갔더니 하는 말이 니들이 우리 학교 대표 선수다. 그 뭐 자습실 한 60명 정도 자습실 조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걔네들은 볼보이들이고 니들이 왜 이렇게 선발 투수다. 니들이 잘해 우리 학교가 잘 된다. 화이팅 하면서 빵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이 2022년도에도 아주 멀쩡하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신이 교과를 잘 받고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교과가 망한 걸 비교과로 덮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되고 그다음 비교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자리가 그러니까 두 자리 잔수가 있는데 만약에 10의 자리가 작다. 그럼 뭐 1의 자리를 아무리 키워봤자 10의 자리를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가 되고 그다음 비교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교과 망한 걸 어떻게 그냥 좀 비교과로 어떻게 화려하게 덮어서 해보자라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고요. 그 시간에 교과에 더 집중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제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제 봐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를 연달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동생 가르치다가 뭐 동생이 막 수업을 강추해서 여기 뭐 형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형 수업 했더니 연달아서 동생이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제 제 동생도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제가 동생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교육에 큰 돈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거의 다 가르쳐줬죠. 그래서 제 동생이 고대복대 나가고 지금 평양에서 변호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대성공한 거죠. 뭐 그건 사실은 대치동에서 돈 싸들고 했어도 아마 그렇게 하기 그 결과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이제 서울법대 못 갔다고 원통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대복대 갔을 때. 근데 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끼리 가르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막 가르치다 보면 이게 또 뭐냐 이 바보야 이러면 네 하는 게 잘했어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걸 해낸 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다. 그리고 차근차근 반복해서 잘 알려준다라는 거. 그다음 그 밑에 가보면 적혀 있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아이가 어떤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내가 바로 개입해서 그냥 바로 팍 고쳐버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팍 자조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가 다 컸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쯤 됐으면 이제 본인 그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능동적으로 이제 뭐랄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막 이건 고치고 하면은 엄마가 뭘 한다 그래 그러면서 말 안 듣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한테 공격적으로 빠바바박 하면은 뭐 그냥 어깨뼈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일단 학생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자기는 이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 네 말도 설득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한 다음에 근데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찍어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닥치고 따라와 이러진 않는다. 거. 그래서 이제 그러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한 번만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학생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거지. 한순간에 그냥 빡 해갖고 그냥 학생이 짜지 않으면서 바뀌고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 마음 편히 질문할 수 있는 유대감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거 듣고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 뭐 무슨 현우진 인강 듣고 그러겠죠. 근데 왜 이렇게 와서 수업 듣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모르는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학생한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학생이 쫄아갖고 마음 편히 그렇게 질문을 잘 못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질문하면은 막 이런 거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나 무시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학생이 마음 편히 질문 못하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막 설명했을 때 이렇고 알겠어 했을 때 이제 진짜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친구들이 안다고 하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안다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제가 캐치를 합니다. 다 표정 보고 기억하고요. 이제 수업 끝나고 클리닉 할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진짜 이거 알아? 이거 알아? 하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사실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질문을 끄집어내는 거죠. 질문하게. 이런 식으로 한 2번, 3번 정도 해서 질문 받아주고 나면 이제 저하고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서 이 선생님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나 절대 무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학생이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저대로 또 열심히 하고 확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파악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제 스타일이 맹장이라기보다 덕장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근데 가끔 보면 또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별로 그러진 않고 중학생이 좀 많이 그러는데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 내는 걸 잃어버렸대. 하나도 안 해왔어. 뭐 진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안 해와갖고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는지 뭐 이런 친구들.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학 중에는 아닌데 학기 중에는 매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매주 내신 그 시험지 뽑아다가 보는데 시험보다 좋은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시험보다 좋은다. 뭐 시험지 숙제 내신 거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숙제 안 해와서 클리닉 시간에 숙제하는데 또 그 숙제가 좋은다. 뭐 이러면 이제 진짜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막 혼내진 않는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좀 제가 작정하고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혼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돌변해서 너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한 거야? 하면서 이제 또 깜짝 놀라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경우는 많지는 않다. 근데 아니다 싶은데 그냥 제가 그냥 괜찮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는 그렇게 정색하고 혼내기도 한다. 근데 그건 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마 제가 한번 혼낼 거면 어머니한테 먼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아무개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작정하고 혼낼 생각이다 따끔하게. 근데 아마 이제 혼내면 또 학생이 또 삐지거든요. 삐져갖고 이제 수업 안 다닌다고 뭐 할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놓죠. 한번 이런 일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미리 한번 혼낼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업 스타일 관련된 얘기인데요. 성취도 관련해서 문자 보내는 거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매 수업 끝날 때마다 뭐 학생 점수, 뭐 숙제 몇 문제 풀었는지 뭐 이런 거 성취도 적어서 보내고 하는데 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못하겠고요. 저는 전화 드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중에 그러신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왜 문자 안 보내주세요? 서운한데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릴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어머님도 맘 편히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번호 아까 앞에 제일 전 띄워드렸잖아요.
그 번호를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뭐 선생님 전화는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하면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직 이게 뭐 쌓인 게 없어서 말씀드릴 게 없는데 막 문자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저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는다. 그 다음 숙제량. 숙제는 일주일에 한 150문제 정도 내줍니다. 그리고 난이도 따라서 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내신 기출 문제를 바로 풀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워한다. 뭐 중간 난이도 교재, 하난이도 교재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해보고 얘기해보고 하면서 이제 학생 실력 따라서 교재를 맞춤으로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이고 이건 이 시간은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이거 고정돼 있으니까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규반이라서 학기 중에도 이 시간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시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1시간 무료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남아서 이제 좀 질문할 거 질문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수업할 때 못 물어봤던 걸 1대1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예상 진도는 이렇고요. 자, 진도를 보면은 수화 나가는 거거든요. 수화 쭉쭉쭉쭉 나가서 여기 보면은 이게 수화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수화기를 왜 나가요? 하는데 이게 수화기이 3개 단원이 있거든요. 지수로감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그럼 보통 학생들한테 너 선행 어디까지 했니? 그럼 수화기까지 나갔다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수화기를 어디까지 한 것 같아? 네가 자신 있다는 말을 봐보면 뭐 지수고 곧잘했고 삼각함수가 어찌 했는데 수열이 좀 자신이 없어야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수업을 짜면서 그래, 수열을 먼저 좀 나가자. 여기 수열을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는 게 의도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수학 하나만 하고 수학이를 안 나갔는데 갑자기 마지막 단원 수학을 수열 단원 나가도 괜찮습니까? 하고 질문하시겠죠? 괜찮습니다. 다 그거 고려해서 처음 나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갈 수 있게 수업할 겁니다.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에는 3개 테마가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따로따로 별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수학을 나가라고 지장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수학일을 나가려고 제가 개강을 한 주 일찍 하죠. 원래는 16일에 개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9일에 개강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제 수업 철학과 관련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어머니들 중에 이게 학원 쇼핑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원 가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저기 한번 설명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이 선생님은 이제 뭐 문자를 안 보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 태도가 아이한테도 물들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쇼핑 다니면서 막 선생님 평가하고 막 이러면은 아이도 이제 지가 학생이 아니라 지가 오디션 심사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딱 수업 들어오면 이렇게 탁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냐 내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갔어 이러면서 탁 이렇게 오디션 하는 것 마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학습 효과가 좋을까요? 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그래도 어려운 게 수학인데 그렇게 그냥 네가 얼마나 잘 가르치면 내가 한번 평가해보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제대로 그 아이가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그런 경우 많았는데요. 아마 그런 어머니들께서 아마 좀 이번 1학기 때 좀 슬프셨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내 딴에는 엄청 꼼꼼하게 따져갖고 좋은 선생님 붙인 것 같은데 아이 성적이 왜 안 오를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즉각적인 걸 자꾸 찾아요 사람이. 그래서 근데 보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뭔가 즉각적이고 빠른 쾌감을 주는 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그 반면에 뭔가 좋은 것들은 어떠냐면 한 번, 두 번에서는 티가 안 나요. 힘들기만 하고. 꾸준히 하면은 비로소 내 어떤 몸에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식단 관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래서 뭔가 막 무슨 사이다 타령하면 안 된다. 공부에서 사이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스카이캐슬에서 그 여자는 참 나쁜 여자였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을 의심스럽거든 쓰지 말고 사람을 쓰려거든 의심하지 마라.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저를 못 믿고 자꾸 이렇게 간을 보시면 그 태도가 아이한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학습이 제가 원하는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수업하는데 뭔가 제 스타일이 우리 아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면 오지 마세요. 그럼 와서 괜히 한번 수업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보겠다.
뭐 한번 일단 들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다니고 아니면 말게 뭐 이럴 거면 아예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요. 그 이제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 너 되게 잘났다 그러더니 수업 들어봤더니 평범하다는데 특별한 거 없다 그러던데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이 있잖아요. 식당이 맛집이 있으면은 어떤 음식을 딱 먹으면 와 되게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하는 그런 맛집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맛집 중에 이런 데도 있지 않나요? 딱 한 입 먹으면 먹을만하네. 그냥 진짜 맛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 그러고 막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봤더니 속이 이제 그때는 그냥 뭐 이게 왜 맛집인지 잘 모르겠네. 먹을만한 거지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먹고 나서 보면 속이 편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부대 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고 그게 그 맛이 또 먹었네 이러면서 이제 그 맛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그 맛을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보다 후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수업 스타일이.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포석들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막 뭔가 특별하게 막 무슨 막 쇼를 하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막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평범하게 수업할 겁니다. 근데 그 평범한 수업들이 쌓이면은 어느 사이인가 이게 피라미드가 완성이 될 거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신청하실 거면 이런 믿음을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제 번호 여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학원 통해서 전화 주시면 어차피 또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어차피 그냥 이 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